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20년 후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을 찾아와 어깨를 짚으며 조언을 건넨다면 그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요?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해 평생을 기업을 세우며 수많은 위기와 기회를 직접 겪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후회는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루는 순간부터 자라난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80세를 넘긴 수많은 선배들이 그때 이것만 알았더라면 하고 진심으로 털어놓은 6가지의 깨달음입니다. 그 속에는 건강, 돈, 집, 인간관계, 도전, 그리고 가족이라는 6가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이 무너질 수도 빛날 수도 있다는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기업을 키우며 배웠습니다. 기계는 고장나기 전에 정비해야 하고 사람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멈추면 일도 멈추고 돈이 돌지 않으면 마음이 메말합니다. 가족과의 대화가 끊기면 인생의 온기도 함께 사라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미래의 나 자신이 지금의 나에게 건네는 편지이자 여러분이 후회 없는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작은 설계도입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10년 뒤, 20년 뒤 인생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단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십시오. 이곳에서 우리는 매일 내일의 내가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몸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 제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몸은 당신의 첫 번째 공장이다. 1938년 대구의 시장 한 구석에서 삼성 상회를 세웠을 때 저는 하루 종일 직접 짐을 나르고 거래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차를 끌고 쌀과 어퍼를 싣던 시절이었죠. 그 시절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움직일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몸이 버텨주지 않으면 거래도 신용도 그 어떤 일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몸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 그것은 사업에도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말합니다. 이제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50대, 60대부터 서서히 시작됩니다. 공장의 기계가 조금씩 마모되듯 우리의 몸도 그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수원에 방직 공장을 세웠을 때도 저는 매일 아침 현장을 돌며 확인했습니다. 기계 한 대라도 소리가 이상하면 바로 멈추게 했습니다. 하루만 방치해도 불량이 쌓이고 회사의 신용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인생도 같습니다. 몸을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생산 라인이 멈춰버립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TV를 보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동작을 10번 반복해보세요. 식사 후에 5분만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몸을 매일 정비하는 일입니다. 식단도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칼로리를 줄이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을 지키는 영양이 더 중요합니다. 고기, 생선, 달걀, 두부, 단백질은 당신의 작업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입니다. 저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기계는 돈으로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의 몸은 단 한 번뿐이다. 건강은 자본보다 오래가는 자산이며 그것이 무너지면 그 어떤 꿈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당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운동을 미루는 하루가 쌓이면 10년 뒤엔 몸이 당신을 미룹니다. 해봤어. 오늘 하루 당신은 스스로의 첫 번째 공장을 점검했습니까? 제가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느낀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돈은 쌓아두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생명이 생깁니다. 전쟁 직후 모두가 돈을 움켜쥐고만 있을 때 저는 사람과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돈은 죽은 돈입니다. 삼성 상회를 세웠던 초창기 시절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엔 물가가 요동치고 통화가 바뀌고 시장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돈을 움켜쥐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 하며 움켜진 돈은 결국 아무런 가치를 만들지 못한 채 썩어갔습니다. 저는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보다 흘려보내야 더 큰 가치를 만든다.
당시엔 모두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면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그래서 삼성은 작은 무역상에서 방직, 보험, 전자, 반도체로 끊임없이 돈의 방향을 바꾸며 성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돈은 죽은 돈입니다. 삼성 상회를 세웠던 초창기 시절 저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엔 물가가 요동치고 통화가 바뀌고 시장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돈을 움켜쥐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 몰라 하며 움켜쥔 돈은 결국 아무런 가치를 만들지 못한 채 썩어갔습니다. 저는 달랐습니다.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돈은 모으는 것보다 흘려보내야 더 큰 가치를 만든다. 당시엔 모두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면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그래서 삼성은 작은 무역상에서 방직, 보험, 전자, 반도체로 끊임없이 돈의 방향을 바꾸며 성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투자해도 괜찮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돈은 생명이 없는 돈입니다. 80세가 넘은 이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 돈은 있었지만 결국 제대로 써보지 못했다. 평생 아끼고 저축만 하다가 정작 자신을 위해 쓸 때는 몸도 기운도 따라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은 단지 생활의 수단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경험으로 채워주는 연료입니다. 건강할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보너스를 주십시오. 가까운 곳으로 기차 여행을 떠나거나 그동안 미뤄왔던 좋은 식사를 해보세요.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진짜 재산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부모가 즐겁게 사는 모습입니다. 삼성의 이름보다 내가 남긴 미소 하나가 가족에게 더 깊은 영향을 남깁니다. 저는 평생 신용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라 말했죠. 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인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돈은 신용과 함께 흘러야 사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해봤어? 당신은 최근에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집이 너무 크고 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가벼워야 행복하다. 저도 그 기분을 이해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온 힘을 다해 회사를 키웠습니다. 삼성 상회에서 시작해 수원에 방직 공장을 세우고 서울로 올라와 그룹 본사를 만들었지요. 그때는 더 커야 한다, 더 많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많은 것이 곧 행복은 아니라는 것. 80세가 넘은 선배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집이 넓을수록 외로움도 커지더라. 젊을 때는 여유 공간이 편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 공간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청소도 힘들고 정리도 어렵고 결국 그 집이 나를 지탱하기보다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지요. 수원 공장을 처음 세웠을 때 저는 매일 현장을 돌았습니다. 기계가 많을수록 관리가 힘들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필요한 설비는 과감히 없앴습니다. 공장이 가벼워질수록 생산성은 높아졌습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쓸모없는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정리할수록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 물건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남겨두는 것은 미래 당신에게 부담이 될 뿐입니다. 정리는 단순한 집안일이 아닙니다. 남겨질 사람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의 물건을 대신 정리해야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슬픔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지금 직접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옷 한 벌, 정리 않는 서랍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인생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저도 생전에 내 방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서류, 수첩, 사진 그 하나하나가 추억이었지만 남길 것과 떠나보낼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빛나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집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새 출발을 준비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집이 가벼워질수록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당신의 인생도 다시 숨을 쉽니다. 해봤어? 오늘 당신의 서랍 하나라도 비워봤습니까? 살아보니 인간관계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넓이보다 깊이가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줄어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진짜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로 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명과 악수를 하고 계약을 맺고 회의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결국 제 인생을 함께한 사람은 몇 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단 3사람, 그들이 바로 저의 인생을 지탱해준 동반자들이었습니다. 삼성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핵심 인재 몇 명이 회사를 움직였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웃게 해줄 수 있는 관계가 훨씬 값집니다. 80세가 넘을 선배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많아도 외로움은 줄지 않는다. 젊을 때는 인맥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세월이 지나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는 요리의 간처럼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짜면 부담스럽고 너무 싱거우면 허전합니다. 내게 맞는 적당한 거리감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입니다. 좋은 책 한 권, 좋아하는 음악 한 곳,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저도 일할 때 늘 사람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회사의 방향도 제 인생의 길도 분명해졌습니다. 당신 곁에 사람이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 그 2가지면 충분합니다. 해봤소? 오늘 당신을 진심으로 웃게 하는 사람 한 명에게 연락해봤습니까? 살아보니 인생의 후회는 실패한 일보다 시도하지 않은 일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젊은 시절 저는 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해 방직업으로, 보험업으로, 그리고 전자산업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 너무 위험하다. 하지만 저는 믿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삼성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1970년대 한국의 대부분은 반도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미래는 없다. 그 도전이 지금의 삼성전자를 만들었고 그 결정 하나가 한국 산업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인생도 같습니다. 무언가를 시도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가족 중 그 누구에게라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따뜻한 말을 건네보셨습니까? 인생의 후회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단 하나의 후회로 귀결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할 걸, 조금만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이 짧은 문장 속에 한평생의 깊은 아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의 결론은 후회 없이 사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 저는 그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대구의 작은 삼성 상회에서 새벽부터 밤 늦도록 일했고 수원에 공장을 건설했으며 서울로 올라와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때는 가족보다 일, 사람보다 성장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건 모두 가족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굳게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 올린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시간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80세가 넘은 인생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부모님께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자식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조금만 더 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왜 그렇게 미루고만 살았을까? 이 말들에는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 찬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멈춰있는 회사는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요.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춰있는 삶은 서서히 활력을 잃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만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삼성의 역사는 바로 그 쉼 없는 움직임의 역사였습니다. 1970년대 모두가 만료했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에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바로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습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도전은 결코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용기의 증거입니다. 60세에도 7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는 소소한 일,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작은 시도, 고마운 사람에게 진심을 담아 편지 한 줄을 쓰는 따뜻한 행동, 그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힘차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결코 완벽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때로는 깊은 외로움도 느끼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굳건하게 일어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품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용서를 베풀 수 있을 때,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후회는 없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훗날 자신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때 왜 안 했을까라는 탄식입니까? 아니면 정말 후회 없이 잘 살았다라는 미소입니까? 그 대답은 오늘 당신이 내딛는 작은 한 걸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도전, 감사, 가족, 신용. 당신의 마음속 등불이 될 그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그 단어가 당신의 내일을 비출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첫 번째 공장은 오늘부터 다시 가동되어야 합니다. 해봤어? 지금 시작하십시오.